전 영상에 사당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이에요. 너무 제 마음과 같아서 고정했습니다. 내 아내 3년 동안 괴롭힌, 경고를 줘도 무시했던 악마를 처단했는데 훈장 줘야지. 오늘 사건 역시도 정말 하다하다 이런 사람도 있나,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끔찍하다. 다 보시면 찜찜하고 기분 나쁜 여운이 남을 만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중국 내몽골 자치구에 바얀후사라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이곳은 인구가 많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축업에 종사하며 초원에서 유목 생활을 한다고 해요. 이곳은 그동안 흉악 범죄가 발생한 적이 없어서 형사도 겨우 6명 뿐인 곳이었어요. 그런 이곳에 2005년 매우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39살의 펑이렌. 당시 마을에서 목욕탕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숙박도 제공하고 있었는데요. 보통 가게에는 그녀와 왕씨라고 도와주시는 분 딱 2명만 있었어요. 하지만 이 왕씨, 외지에 아들 홀로 공부하고 있어 쉬는 날도 많고 출근한다 해도 빨리 왔다 빨리 퇴근하곤 했기에 평소엔 거의 펑이렌 혼자 있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2005년 여름 그녀의 목욕탕 리모델링을 위해 한 달간 영업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한 달 리모델링이 끝나고 재영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펑이렌 끔찍한 일을 당한 거예요. 7월 4일 왕씨는 펑이렌에게 전화를 합니다. 왜? 이 여자가 저번 달도 그렇고 이번 달도 그렇고 왜 월급을 안 줘?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보이나? 어제부터 계속 전화해도 연결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날 오전 11시가 조금 넘어서 사장인 펑이렌이 내 월급 돈을 떼먹을까봐 이 왕씨가 바로 찾아가요. 목욕탕에서 펑이렌이 머무는 곳에 도착한 왕씨는 이때 펑이렌의 방문이 살짝 열려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도 막 들어갈 순 없으니까 몇 번 노크도 하고 부르기도 했죠. 하지만 점점점. 이에 답답해진 왕씨. 나 그냥 들어간다. 문을 밀고 들어갑니다. 들어갔더니 집 거실이 온통 난장판이야. 이 모습을 본 왕씨는 불길한 느낌에 다시 한번 펑이렌을 불렀어요. 아니, 집이 이게 다 뭐야? 펑이렌, 여전히 점점점. 이에 왕씨는 침실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 침실 문을 여는 그 순간, 엄마야, 침실 바닥에 피가. 그리고 침대 위에 이불을 덮고 있는 한 여성의 다리가 보이는데 그 이불하며 피 범벅인 거예요. 공기 중에는 짙은 피 비린내까지 가득했습니다. 놀란 왕씨는 눈앞의 광경에 놀라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멈춰 섰고 한참을 진정한 뒤에야 두려움에 떨며 침대 쪽으로 다가가 혹시 사람이 아직 살아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했습니다. 이에 천천히 침대 곁에 다가간 왕씨. 여자 머리 위에 덮여있는 이불을 딱 걷어 올리는데 엄마야 이게 뭐야? 다들 예상하시는 장면이었는데 그냥 사체가 아니야. 머리가 없는 여자 시신이. 와, 여러분. 우리가 이 광경을 봤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냥 온전한 시신을 봐도 놀래고 충격인데 머리가 없어. 피비린내 나는 끔찍한 장면에 왕씨는 연달아 뒷걸음질 치다가 그만 바닥에 세게 넘어지고 맙니다. 엄마야! 쿵! 뒷걸음치다 발에 뭔가 걸려 넘어졌는데 보니까 와, 내 발에 걸린 게 침대 위 여자가 잃어버린 머리네. 와, 이건 저라도 정신이 나갈 것 같아요. 머리 없는 시신 보고 놀래서 뒷걸음 치는데 그 머리에 발이 걸려 넘어졌어. 놀란 왕씨 악 비명 지르면서 집 밖으로 황급히 기어 나갑니다. 그리고 남은 마지막 힘을 쥐어짜 경찰에 신고하고 곧바로 정신 잃고 쓰러져요. 경찰은 도착하자마자 의식 잃은 왕씨를 즉시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건요. 이 왕씨 사망했어요. 공포에 질려 사망한 겁니다. 경찰이 바로 현장 수사에 들어가는데 현장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구토하는 경찰들도 여럿 있었대요. 법의학자의 1차 감정 결과 피해자가 사망한 시간은 전날 밤 8시에서 10시 사이, 사이는 전화선에 목이 졸려 질식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범인은 피해 여성이 사망한 후에 주방에서 식칼을 가져와 그녀의 머리를 그리고 그 머리가 없는 시신을 상대로 성범죄를 짐승 새끼.
머리가 이런 상태에서 그걸 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범인은 피해자의 몸 안에 DNA를 남겼습니다. 경찰은 방 안에서 동일 인물의 고무신 발자국을 채취, 이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범인은 아무래도 막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경찰은 피해자의 집에서 멀지 않은 공터에서 여성용 속옷 한 벌을 추가로 발견해요. 그런데 사건 발생 전 며칠 동안 해당 지역에는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상하게도 이 속옷은 뽀송뽀송했어요. 비가 올 땐 여기 없었다는 거죠. 따라서 경찰은 이 속옷이 범인이 피해자 집에서 훔쳐 가져가다가 도주 중에 떨어뜨린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외에도 사건 현장에서 4개의 지문을 또 채취해요. 하지만 지문이 불완전해서 기존 지문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할 순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경찰은 피해자의 통화 기록 조회에 들어갑니다. 봤더니 어라? 저녁 8시 30분경 피해자 한 번호와 마지막 통화를 했네. 자연스럽게 이 마지막 통화를 한 사람이 주요 용의자로 지목됩니다. 바로 체포 신문을 시작하는데 이 남자 말로는 사건 당일 밤 펑이렌을 찾아간 게 맞다는 거예요. 하지만 집 안으로는 안 들어갔다고. 그런데 이게 경찰이 봤을 땐 이상한 거예요. 아니 만나러 간 거 아니에요? 집 앞까지 가놓고 왜 들어가지 않고 그냥 간 거예요? 아, 그게 그날 밤에 펑이렌과 통화를 했어요. 바로 차를 몰아 그녀 집 앞에 갔죠. 집 밖에 차를 세우고 전화했는데 안 받더라고요. 그런데 집 안에 불은 켜져 있었어요. 이에 다른 일을 하나 싶어 차 경적을 몇 번 울렸습니다. 이 소리 들으면 나오겠지. 그런데 한참을 기다려도 안 나오고 여전히 연락도 안 되고.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제 차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집안을 들여다봤어요. 봤더니 집안이 난리가 나 있더라고요. 여전히 펑이렌의 모습은 안 보이고. 그런데 이게 사람 촉이 있잖아요. 집 불은 켜져 있는데 연락도 안 되고 집안은 난리가 나 있고 집안에서도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도 않고 뭔가 좀 불길한 느낌에 그냥 집에 돌아간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 이상한 의문점이 생기죠. 그러니까 왜 집 안으로 안 들어가고 차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녀 집안을 확인하냐고. 아, 그게 사실 그녀와 저 불륜 썸 타는 사이였거든요. 집안의 상황을 보고 나니까 그녀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이 되면서도 한편으론 펑이렌 집 안에 누군가 있어 우리 둘의 관계가 들통날까봐 무서웠어요. 그래서 사건 현장 근처를 차로 계속 맴돌다가 한밤중이 돼서 집에 돌아간 거예요. 이 남성의 진술을 토대로 경찰은 아무래도 펑이렌이 변을 당한 시간 저녁 8시에서 9시 30분 사이로 추정이 된다. 그녀 성범죄를 당한 상태였어요. 범인의 DNA 확인됐습니다. 이거를 이 불륜남과 바로 대조했어요. 결과는 불일치 아니야. 이에 따라 경찰은 다시 한번 수사의 초점을 사건 현장에 맞췄습니다. 우선 첫 번째 범행 현장은 매우 어지럽혀져 있었습니다. 그중 감나가는 물건들 하나같이 다 없어져 있었어요. 이는 범인의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렵다고 추정이 됩니다. 두 번째, 이 또라이는요, 피해자의 목을 먼저 훼손한 후에 시신을 상대로 끔찍한 짓을 벌였습니다. 그 끔찍한 상태를 보면서도 성욕이 치솟은 거예요, 이 또라이가. 이게 제정신입니까? 이는 범인, 성도착자일 가능성이 높으며 범행 전에도 불량한 행동을 했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즉, 올바른 보통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아닐 것이다. 세 번째, 범행에 사용된 식칼은요, 지가 챙겨온 게 아니었어요. 피해자의 집에서 쓰던 칼이었습니다. 이걸로 알 수 있는 건 계획적으로 한 게 아닌 우발적으로 우욱해서 저질렀다는 걸 보여주죠. 정리하자면 불량한 행동을 보이고 경제적으로 궁핍하며 막노동에 종사하고 남의 재물을 뒤지는 습관이 있는 B형 혈액형의 남성. 이후 경찰은 전과가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수사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용의자를 조사하고 DNA 검사도 반복해서 진행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그렇게 시간이 하루하루 흘러가고 경찰팀장도 여러 번 교체되었지만 이 사건만은 5년이 지난 2010년까지 그대로 경찰이 이 사건 수사를 포기한 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5년이나 지나가면서 사건 현장이 철거되고 고층 건물이 들어서고 그러면서 발견되지 않은 증거들이 훼손되고 이미 사라져버리고 어떻게 해야 하나 난감해하던 이때 곧 정근을 앞둔 경찰팀장이 새로운 수사 방향을 제시합니다. 2005년 사건 발생 이후 경찰은 줄곧 사건 발생 전 전과가 있던 사람들만을 조사해 왔습니다. 하지만 사실 범인의 수법과 잔인함을 볼 때 이 범인 이 사건을 이후로 범행을 멈췄을 것 같진 않아요. 너무 또라이니까. 이상한 성적 이런 게 있는 놈인데 이거 한 건으로 멈췄겠냐고요. 뭔가 이 사건을 계기로 고삐가 풀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즉 이 사건 때는 전과가 없었어. 이 사건 후 막 재범을 저지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다른 사건으로 걸렸네. 그래서 깜빵에 갔고 그러면서 사건 후 전과가 생겼을 수도? 즉 사건 이후 체포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조사해보자. 이 단서는요. 와우 퍼펙트였습니다. 부합하는 용의자가 한 명 딱 나온 거예요. 그게 누구? 리샤오치안. 사건 당시 그는 23살이었고 평소 남의 양을 돌보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사실 사건 이후에 리샤오치안을 경찰이 불러 신문했었어요. 그런데 왜 그냥 풀어줬었냐? 고용주가 범행 당시 나랑 있었다 얘기를 해주기도 했고 경찰이 리샤오치안을 만났을 때 오른손을 심하게 다쳐가지고 붕대를 감고 있는 거예요. 언제 다쳤냐? 사건 전에 다쳤대. 이런 손으로 어떻게 범행을 하겠으며 지문 대조조차 못했습니다. 그렇게 용의 선상에서 벗어났던 거예요. 그렇게 사건이 벌어지고 약 1년 정도 지났을 때 리샤오치안 한 고용주 밑에서 양치기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돈벌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고용주 몰래 그러니까 사장님의 양을 몰래 팔아가지고 뒤로 돈 받아 챙기다가 걸린 겁니다. 이거 어떻게 쓰겠습니까? 야 꺼져. 바로 잘랐죠. 직장을 잃었어요. 경제적 수입이 끊긴 그는 반성하긴커녕 오히려 나쁜 마음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고용주의 집을 잘 알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그는 몰래 고용주 집에 들어가 7,800위안의 현금을 훔쳐요. 안타까운 게 이때 당시 CCTV가 많이 보급되지 않은 시절이었어요. 그만큼 이런 절도 사건 원래는 수사하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리샤오치안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러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단서를 남겼습니다. 당시 이 고용주 집 마당에 개가 묶여 있었어요. 이 개 덩치 엄청 크고요. 엄청 싸나워. 낯선 사람 외부인이 보이죠? 으르렁거리고 난리도 아닌 애였습니다. 그런데 사건의 그날 이 개는 짖지 않았어요. 외부인, 낯선 사람이라면 이 큰 개를 보고 감히 다가올 용기조차 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범인은 이 개를 보고도 겁먹지도 않고 너무 쉽게 고용주 집안까지 들어왔습니다. 짬밥이 있는 경찰, 이 점을 놓치지 않았어요. 이거 100% 이 고용주 집을 자주 오갔던 고용주와 아는 친분이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리샤오치안을 체포했고 결국 그는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리샤오치안 B형이네. 그러니까 범행 후 1년 동안 감옥에 있었던 겁니다. 경찰은 즉시 리샤오치안을 용의자로 확정하고 2010년 8월 25일 또 다른 양치기 집에서 이를 돕고 있던 리샤오치안을 체포합니다. 얘는요 체포돼서 수갑 채워질 때도 당당했어요. 내 이놈 누구냐? 무슨 자격으로 날 잡아가느냐? 아 죄송합니다. 체포된 후에도 리샤오치안은 니네 증거 있어? 세월이 이렇게 흘렀는데 니네 증거 없잖아. 라는 식으로 끝까지 어떤 범행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에 경찰은요. 야, 우린 너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 조용해 입 다물어. 경찰 바로 그의 혈액을 채취 베이징으로 보내 DNA 대조를 의뢰하는데 결과는 평일엔 몸에서 나온 DNA 이놈과 일치.
이로써 범인을 쫓은 지 꼬박 5년 만에 이 충격적인 사건의 진범이 마침내 붙잡혔습니다. DNA까지 나온 상황에서 지가 뭐 얼마나 버틸 거예요. 죄송합니다. 리샤오치안의 자백에 따르면 범행을 저질렀던 해에 자기가 23살이었다는 거예요. 그날 양치기 일을 마치고 온몸이 땀 범벅이야. 그러니까 깨끗하게 씻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찾아간 겁니다. 어딜? 평일엔이 운영하는 목욕탕을. 그런데 가는 날이 장날이야. 그가 목욕탕에 도착했을 때 목욕탕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제가 앞서 그랬잖아요. 리모델링 한다고 한 달간 문을 닫았었다고. 딱 그때가 요때였던 겁니다. 아이씨, 문 닫았네. 리샤오치안이 실망한 채 주변을 서성거리고 있는데 이때 리샤오치안이 평일에는 마주친 거예요. 이 여자가 혼자 목욕탕 안으로 들어가네. 영업 안 한다고 하는데. 그러더니 목욕탕 위층 불이 탁 켜지네. 여기서 개새끼도 아니고 욕정이 난 겁니다. 집 안까지 무작정 따라 들어간 거예요. 집 안에 누가 더 있었으면 어쩌려고. 그러니까 진짜 이건 거예요, 이거. 놀란 평일에는 보고는 다짜고짜 나랑 한번 합시다. 여기서 누가 미쳤다고 좋아요 해요 라고 하겠습니까? 평일에는 이 말을 듣자마자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거절했다고 이 새끼가 화가 난 거예요. 바로 집안에 있던 전화선을 집어들고 목을 그냥 죽인 거예요. 그 이후에 천천히 부엌으로 갑니다. 왜? 칼 가지러. 식칼을 딱 집어들고 그녀 목을. 얘는요 사람을 해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상태에서 또다시 시신 모욕을. 이게 정상이냐고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는 평일에는 집안을 샅샅이 뒤져 감나가는 물건을 모조리 챙겨갔고 평일에는 소금 몇 벌까지 훔쳤습니다. 아마도 도둑질을 하면서 불안했는지 도망칠 때 너무 허둥지둥하다가 속옷 한 장을 범행 현장 근처에 실수로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그는 경찰 의심을 피하려고 일부러 손에 붕대를 감기도 했습니다. 다쳤다는 거짓말로 고용주를 속여 알리바이를 부탁했고 이렇게 해서 그는 실제로 무려 5년 동안이나 법망을 피해 도망칠 수 있었어요. 그 사이 경찰팀장도 3번이나 바뀌었습니다. 다행히도 형사들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고 완전 범죄는 없다.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무조건 잡히게 돼 있다 이거야. 그렇게 경찰은 리샤오치안을 법의 심판대에 세웠습니다. 이 남자에겐 뭐가 답이다? 사형이 답이다. 하지만 사형 나왔다고 해도 바로 집행이 안 되면 무용지물이죠. 다행히도 선고받고 바로 집행됩니다. 그렇게 이 사건 5년 만에 끝. 오늘 제가 준비한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댓글과 좋아요는 제가 준비하는데 정말 많은 힘이 됩니다. 공감되는 댓글은 제가 꼭 상단에 고정시켜 놓겠습니다. 매일 저녁 9시 모미지 업로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 될 때마다 띠링띠링 알려주는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내일 저녁 또 다른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봬용.